민원심사과에서 신고심사과에서 수행하는 그 주요 업무와 그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저희 과의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 상담과 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접수 분류하는 그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표 자료 맨 뒤에 보면은 그 권익위원회 이제 마스코트 이제 청배기와 권익위의 그림이 이제 드려져 있는데요. 이 마스코트가 상징하는 게 그러니까 청렴하고 국민과 잘 소통하는 그런 권익위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렇듯 그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부패 신고를 접수해서 이를 상담해주는 그런 기능과 함께 국민들의 소리인 민원을 접수하고 분류하는 그러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위원회의 그 기능이 우리 과에서 모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과에서는 그 서울과 세종에서 그 부패 신고 등 그 상담은 서울 사무소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분류는 세종에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민원 신고 심사과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는 그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즉 신고 상담과 고충 민원 접수 업무에 대해서 그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올해 이루었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이 두 가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패행위 등 신고 상담 및 접수 업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부패 방지 업무에 대해서 특화된 기관이죠. 그런데 부패 방지 업무에 대해서 러프하게 좀 거칠지만 두 가지로 나누면 청렴도 측정 등 반부패 정책을 제시하면서 청렴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과 함께 또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 등 신고행위를 접수하고 처리하면서 또 그 신고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해서 신고를 활성화하는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패 방지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저희 과에서 수행하는 상담 업무는 국민 또는 신고를 특히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런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이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 반부패 업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반부패 서비스를 제시하는 그러한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신고 상담과 접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경로와 방법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부패행위 등 신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서울의 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부패공익 신고 상담실이 있습니다. 우리 부패 신고 상담실에서는 우리 위원회 5개 반부패 반면과 행동 강령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상담원들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국민들은 이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나아가 인터넷 청렴 포털 clean.go.kr을 통해서 온라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무료 채널 회선으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국번 없이 1398로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부패 공익 신고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98 번호는 2002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됐던 이제 번호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신고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우편으로 우리 상담실에 오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스캔해서 접수해서 등록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신고 상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반부패 법령, 즉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부정청탁 행위 금지 방지법 등 이런 법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이 법률들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데, 공익침해 행위라는 것은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소관하고 있는 491개 법률을 위반해서 처벌받는 내용들이 공익침해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공익신고가 무엇인지만 상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491개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보셨는지에 대해서도 그 상담을 해 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충 민원 등 접수 분류 배정 업무에 대해서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는 그 고충 민원과 그리고 우리 위원회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나 건의 등을 하는 일반 민원이 두 가지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 고충 민원과 일반 민원은 그 대표적으로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민원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그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그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되는 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스캔해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이제 등록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접수돼서 등록된 그 민원을 우리 고충처리위원회나 각 그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제 분류돼서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분류 배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민원들을 심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검토를 심사를 통해서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정부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우리 고충처리국에 각 과로 배정을 시키고요 하고, 또 그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부패 공익신고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신고성 민원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성 민원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 담당관실 등등 해당 기관에 해당 부서에 이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지금 제가 간략하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그 민원이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분류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을 그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시간과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분류 배정 업무는 해당 민원 처리에, 신속한 민원 처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의 특징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접수되는 경로도 다양하고, 민원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우리 행정 업무의 여러 가지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치하지 않은 내용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심사해서 분류하고 하는 일은 상당한 업무 노하우가 좀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민원 중에는 여러 가지 우리 소관 부서가 여러 가지에 걸쳐 있는 것들도 많아서 이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에서도 상당한 경륜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그 중요한 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개인적인 처리 목표를 정하고, 또 귀담이 포럼이라는 스터디 그룹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런 소관 전문성이 있는 그 조사관들도 모셔서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분류 기준이라든가 분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배정이 된 민원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일치하지 않는 일을 줄이는 것이 저희 과의 기본적인 우선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추진된 저희 과에서 추진된 업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효적인 신고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고 상담은 최근 그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한 달에 한 1000여 건 이상을 상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근무 일수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하루에 한 55건 정도, 54건 정도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실적은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인터넷도 있고 직접 방문도 있고 1398을 통한 상담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1398 전화 상담이 약 한 72% 정도 되었고요. 또 청년 포털을 통한 것이 한 2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신고를 준비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청년 포털을 좀 더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좀 더 친절한, 좀 더 그다음에 숙고된 그러한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신고자 보호나 보상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물론 그 상담이다 보니까 그 상담을 접수를 하면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다 보니까 꼭 우리 위원회 앞에 말씀드린 반부패 법령에 대한 내용이 아닌 그 탈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신고 상담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정밥동 센터라는 그러한 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탈세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그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디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저희 상담원들이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신고 상담을 한 후에 이게 얼마나 신고와 연결이 되었는가를 저희가 한번 쳐다봤을 때 한 18% 정도 그 실제 신고로 이어졌다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신고와 상담과 신고의 그 연속성이 좀 유지되지 않는가라고 저희들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업무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그 고충민원 등 분류 배정 업무에 대해서 올해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는 그 고충민원과 이제 일반 민원이 이제 접수가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는 약 16만 건 정도 접수돼서 하루에 650여 건 정도를 접수, 검토,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650여 건을 분류 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그러한 민원을 제대로 분류해서 배정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숙련도가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저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해서 해당 부서와 상시적인 수시로 소통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그 신속한 그 분류 배정이 그 사실은 그 민원 처리에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인데 저희 과에서는 8시간 근무 시간 내에 배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한 98% 현재까지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점을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우리 위원회와 그 행안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뭐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 긍정적으로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크게 두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뭐 다양한 내용을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시간 관계상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그럼 이 두 가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의 특성상 업무 특성상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내년도 업무 계획은 세워야 되겠기에 올해 상당히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뭐 이제는 흰머리도 나고 해가지고 잘 생각이 많이 옛날처럼 나지는 않아서 그래서 뭐 요즘에 유행하는 그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참고하려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일 우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챗GPT가 신뢰입니다. 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신뢰는 정부와 국민이 관계를 형성하고 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를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업무의 신고 상담과 민원 분류의 업무의 신뢰성에 대해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중점을 두고 일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런 신뢰성이라는 말을 써보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친절하고 또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스터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그래서 집중 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걸맞는, 그거에 맞는 상담을 제공해서 신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이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 분류 업무, 배정 업무는 우리 고충 처리구 그리고 감사 담당관실 등등 소관 기관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제 첫걸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심사해서 분류해서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소관과에서 담당과에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 업무 프로세스는 부드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관과에서 저희 과를 믿을 수 있도록 소통하고 같이 그 분류 기준에 대한 업무 노하우도 공유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써놓았는데요. 이 내용은 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회 특성상 여러 가지 신고라든가 민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정보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신뢰성 제고하고 연결이 있느냐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KTX를 타고 오면서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냐면은 국민이 신고를 하나 했는데 이게 나가서 제도 개선까지 되더라. 국민들께서 얼마나 우리 위원회를 신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나 하더라도 이게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은 우리 과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도 개선으로도 이끌어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 업무 설명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이 그림이 그 우리 위원회 이제 마스코트 청백이와 권익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코트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청렴하고 또 국민과 소통하는 그러한 권위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부패 공유신고의 심사, 그 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소통, 민원에 대한 적절한 분류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제대로 신뢰를 갖고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가치가 민원신고 심사과에서 구체화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다짐을 하면서 내년도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